자, 숙제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질문 없어요? 네, 음, 진도 나갑니다. 네. 좋아요. 몇 페이지야? 173쪽 갈 차례예요. 오케이, 173. 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 172페이지 했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실제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야. 자신과 자신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전체겠죠? 우리는 이게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여기가 A야. 그럼 이 바깥 부분이 A의 여집합이지? 네, A가 아닌 거. 두 개를 합집합하면 U죠? 네, A하고 A의 여집합은 교집합, 공통된 부분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겠지? 네, 음. 자, 공집합이 아닌 거? 그럼 U겠죠? 그치? 네, 전체가 아닌 거? 그럼 공집합이겠지? 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그런 얘기지? 네, C는 부정을 뜻합니다. A-B는 마이너스는 캡으로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A-B다 그러면 A-는 캡으로 뒤에 거 여집합 B-A다 그러면 B에다가 마이너스는 캡으로 뒤에 거 여집합 만약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 이렇게 나오면 A 커피에서 마이너스는 캡으로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차집합은 캡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전체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이겠지? 네, 저 모든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능합니다. 네,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증명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집합의 표현. 자, A-B, A에서 B를 빼라. 마이너스는 캡 뒤에 거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차집합을 뺄 때는 공통된 것만 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서 네, A 캡 B를 뺀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네, 또는 합집합에서 전체에서 B를 뺀 거하고도 같죠? 네, 이것도 같아요. 모든, 모든 정의나 성질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 알아. 네, 알겠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지? 네, 그렇지. 그럼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하면 A겠죠? 네,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하면 B겠지? 네, 그렇지? 이와 같이 A 캡 B는 A다. A 캡 B는 A다. 이 말은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다. 그 말은 A가
작은 거야. 알겠죠? 앞으로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다. 합집합을 하면 커져야 돼요. 그쵸? 합집합을 네. 하면 커졌는데 하나도 커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다. 그럼 A가 큰 거야. 외우셔야 됩니다. 교집합을 네. 했을 때 A가 나왔다. A가 작은 거야.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다. A가 큰 거야.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A 캡 B가 공집합이다. 서로서란 얘기죠? 서로서는 네.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서로서입니다. 이렇게 A, B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럼 A에서 B를 빼라. 뺄 게 하나도 없어. 공통된 게 없어서. 다시 A죠. B에서 A를 빼라. 뺄 게 하나도 없죠. 공통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B죠. 그렇죠? 네.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사고를 해주면 이해가 훨씬 빠르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거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합집합을 하면 뭐니? 그럼 합집합을 하면 큰 게 A니까 A겠죠? 교집합을 하면 네. B겠지? 그렇죠? 네. A하고 B의 여집합하고 합집합을 하면 U다. 맞니? 이거는 맞아? A가 이거죠? 네. B의 여집합, B의 바깥 부분하고 합집합을 하면 U다. 맞지? 그렇죠? 이것도 네.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봐야 돼. A에서 B를 네. 빼라. A에서 B를 빼면 이 부분만 남죠? 네. 공집합이다. 틀렸지? B캡 A의 네. 여집합은 B-A를 얘기하는 거죠? B에서 네. A를 빼면 다 빠지고 없죠? 공집합 맞죠? 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항상 보면서 풀어라.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과 포함관계. 전체 집합 이외의 부분 집합 AB에다 다음 중 AB의 포함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하고 물어봤네. 그렇죠? 자, A 캡 B가 A다.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다. A가 작은 거야.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빼면 하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 공통된 걸 네. 테니까. 이건 B-A죠? B-A가 네. 공집합이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네. 그럼 B가 A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지? 네. 이 말이야. 일단 뭐 이게 다르네. 그치? A의 네. 여집합의 여집합은 A죠. 그럼 A 캡 B의 여집합이니까 이건 A-B지? 이게 네. 공집합이다.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뜻이겠죠? 네. 이 뜻입니다. B의 여집합 마이너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어, 이건 어떻게 할까? 캡 A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는 캡으로 뒤에 거 여집합.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A 캡 B의 여집합이니까 A 마이너스 B죠? U의 네. 여집합은 공집합이지? 네. A-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답은 3번이겠네.
네. 주야, 이해되니? 네. 한번 쭉 한번 정리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이해 안 가는 거 다시 질문해 보세요. 맛있어요? 음. 자, 64-1번 풀어보세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집합은 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푼다. 5번. 자, 몇 번? 5번? 네. 오케이. 64-2번.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그 다음, 미음, 미음, 맞아? 가, 마, 네, 가다마, 자, 집합의 연산의 포함관계야. 자, 이거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A 탭 X는 X야.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어. 그러면 X가 작은 거죠? 네, B 컵 X가 나왔어.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어. 그럼 X가 큰 거죠? 이 네, 말이지? 괜찮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면 네,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B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죠? 네, 음. A의 부분집합이면서 B를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한다.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구해주면 되죠? D2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하는 거지. D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면 2의 세제곱 8개가 되겠지? 네, 괜찮니? 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다 했어요? 자, 65-1번.
8, 음, 얼마? 8, 8? 아닙니다. 자, 팁을 주면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다? x가 작은 거야. 합집합을 했는데 네, x가 나왔다? 그럼 x가 큰 거야. 그럼 x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b-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야. 여기까지 이해가? 네, 그럼 b-a는 자, 3, 4 빼니까 5, 6, 7이지? 이거죠? b는 네, 3, 4, 5, 6, 7이지? 그럼 b의 네, 부분집합이면서 5, 6, 7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니까 반드시 포함한다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구한다. 5, 6, 7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구하면 2의 제곱 4개겠지. 이렇게 네. 구하는 거야. 자, 정리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이거 이해 가죠? 이거 한 문제 나와요, 시험에. 네,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구하는 거야. 2번 해보세요.
다 했어요. 음, 얼마? 아니요. 이 아닙니다. 자, 팁을 줄게. X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그러면 X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죠? 그래, 네. 빼면 하나도 안 남지.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다. 그 말은 X가 큰 거죠? A-B, 네. X가 포함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써주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A-B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뭐야? 0에서 5까지죠? A가 0에서 5까지야, 이렇게. 0에서 5까지. A-B는 A에서 B를 빼면 0에서 2지? A-B는 네. 0에서 2까지죠? 2에 등호 들어가야 되지? B에 2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A-B는 0에서 2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가죠. 그럼 X는 네. A-B를 포함해야 되니까 X는 A-B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여기가 Q야 되겠죠? 그래야 A의 네. 부분집합이면서 A-B를 포함하지. 여기까지 네. 얘가 이렇게 돼요. 네. 이게 X야, 이게 X. 됐지? 그럼 X가 P에서 네. Q까지다 그랬으니까 시작점은 0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Q는 여기 있는 Q는 여기 어도 되고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Q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죠? 네. 음, 그래서 Q의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5입니다. 차를 구하라 그럼 3이겠지? 네. 그렇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 그럼 3이야. 적어보세요.
다 했어요. 음, 이해되죠? 네, 자, 주어야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세요. 네, 자, 드모로 가는 법칙. 드모로 가는 수학자입니다. 뭐를 했냐면 집합의 연산의 부정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래서 합집합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그래서 그거를 요 밑에 나오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쭉 해봤더니 각각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컵은 캡으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지. 네, 마찬가지야. A 캡 B의 여집합, 교집합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각각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캡은 컵으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야. 네, 이해가지? 이렇게 집합의 연산을 부정한 걸 드모르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A 캡 B의 여집합이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한다? 각각을 부정한다. A를 부정하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되겠죠? 그리고 캡은 네, 부정하면 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또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 그럼 컵 B의 여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니?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는 A 캡 B의 여집합하고 똑같겠죠?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좌변을 우변처럼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케이. 한번 써주세요. 다 했어요. 음. 부모르가는 법칙. 집합의 연산을 부정해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해 주면 돼요. 네, 집합의 연산과 부모르간의 법칙이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한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거기 주어가 방정식을 푼다고 합시다. 1차 방정식을 풀면 어떡하지? x는 좌변, 숫자는 우변. 그치? x끼리 숫자끼리 간단히 하고 양변을 ax는 b인 꼴로 만들어서 양변을 a로 나눈다. 순서가 있죠? 네, 그렇죠? 연산에는 항상 네, 순서가 있어. 자,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경우에도 제일 먼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로 푼다. 그렇지? 더 곱하기 나누기를 네,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한다. 순서가 있죠? 네, 똑같이 집합의 연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 순서야.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차집합을 없앤다. 어떻게 없애? 마이너스는 뭘로 고쳐? 차집합은 마이너스는 캡으로 그리고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제일 먼저 뭐 한다? 차집합을 없앤다. 두 번째, 괄호를 푼다. 괄호를 푼다는 얘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란 얘기야.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라.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니까 A 컵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캡 B의 여집합, 이렇게. A, 캡 B의 여집합은 각각을 부정하고 캡은 컵으로 고치란 얘기야. 괜찮죠? 네, 세 번째, 그 다음엔 집합의 연산법칙을 쓰는 겁니다. 교환, 결합, 그 다음에 분배, 그 다음에 흡수, 넷 중에 이제 어떤 거를 써야 될지를 판단해 줘야 돼. 자, 교환은 말 그대로 바꾸는 거야. A컵 B는 B컵 A, 이렇게. 교집합도 성립하죠. A캡 B는 B캡 A, 이렇게 해주는 게 교환. 결합법칙은 연산자가 같을 때만 쓸 수 있어요. A컵, B컵, C, 이렇게. A컵, B컵, C. 연산자가 전부 컵이거나 또는 연산자가 모두 캡일 때 A캡, B캡, C 또는 A캡, B캡, C 이렇게. 그럴 때, 자, 세 개를 연산을 할 건데 앞에 거를 먼저 하고 뒤에 거를 할래? 뒤에 거를 먼저 하고 앞에 거를 할래?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네, 거를 먼저 하고 뒤에 거를 할래? 뒤에 거를 먼저 하고 앞에 거를 할래? 똑같다는 얘기지. 이게 결합법칙이야. 네, 결합법칙은 연산자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네, 결합법칙은 연산자가 같다. 그럼 분배법칙은 연산자가 다를 때 쓰는 거야. 연산자가 다를 때 쓰는 건데 A 캡, B 컵 C 이렇게. 연산자가 다를 때 쓰는 건데 바로 바깥에 있는 연산자는 곱하기 역할을 하는 거야. 바로 안에 있는 연산자는 더하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에 곱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A 캡 B, 그 다음에 컵, A 캡 C 이렇게 해주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네, 이거는 연산자가 바뀌어도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만약에 A 컵, B 캡 C다. 마찬가지야. 이거는 캡이라서 곱하기가 아니고 괄호 바깥에 있기 때문에 곱하기인 거야. 이것도 괄호가 바깥에 있으니까 곱하기, 안에 있는 건 더하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각각이 곱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A 캡 B, 그 다음에 A 캡 C. 자, 이거를 컵으로 다시, 다시 이렇게 아니죠. A 컵이죠. 곱하기가. 그래서 A 컵 B, 그 다음 A 컵 C, 그리고 가운데는 캡으로 이렇게 한 거야. 네, 자, 주아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꾸로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곱하기로 괄호를 푸는 걸 전개라고 하죠. 그럼 거꾸로 이거를 이렇게 고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지. 네, 그래서 거꾸로 고칠 때는 그냥 인수분해처럼 해주면 돼. 공통 인수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가로 안에 이렇게 쓰면 되지. 네, 마찬가지로 공통 인수를 바깥으로 빼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가로 안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런 걸 네,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 네, 다음에 흡수 법칙. 자, 흡수 법칙은 분배 법칙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집합이 두 번 쓰였을 때, A 캡 A 컵 C, A가 두 번 쓰였죠. A가 두 네, 번씩 쓰면 결과도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C를 흡수한다. 그래서 흡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 컵, A 캡 B야. A가 두 번 쓰였죠. 그럼 결과도 A가 된다. 이런 얘기야. 네, 그래서 결과도 A가 됩니다. 자, 이것도 A하고 C하고
합집합을 했어. 그럼 A보다 커져. 근데 A하고 교집합을 했어. 그럼 A가 되지. A하고 B하고 네. 교집합을 했어. 그럼 A보다 작아져. 그런데 A하고 합집합을 했어. 그럼 다시 A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흡수 법칙이라고 한다. 자, 연산 법칙을 써서 문제 간단히 해주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호환 관계를 알아본다. 호환 관계는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어. 그럼 A가 작은 거야. A가 B보다 작다. 이 말이야.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네. 그럼 합집합을 해서 A가 나오면 A가 큰 거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호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이게 집합의 연산이야. 자,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집합도 연산 순서가 있다. 저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
알았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거 무슨 법칙? 이 중에 무슨 법칙? 뭐 쓰면 되죠? 접수.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우변을 좌변처럼 고치란 얘기지? 네. 괜찮아? 공통인수가 A컵이죠? A컵으로 묶고 나머지 가로 안에 B캡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자신과 자신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이게 공집합이지? 네. 그러니까 답은 A겠죠? 네. 이해가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지? 드모르간 써야죠?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컵은 캡으로 바뀌지? 네. 그러면 A, 캡, A의 여집합, 캡,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뭐가 같아? 연산자가 같죠? 연산자가 네. 같으니까 결합법칙 쓰면 되겠지? 네. 그럼 이게 공집합이지? 네. 그러면 공집합하고 교집합을 하면 무조건 공집합 되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3번은 차집합을 먼저 없애는 거죠? 마이너스를 캡으로 뒤에 거 여집합, 이거의 여집합 이렇게 되네? 그럼 드모르간을 쓰면 앞에 건 A의 여집합, 뒤에 거는 B, 캡은 컵으로 바뀌죠? 이거의 캡 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을 분배해 주면 되죠? A의 여집합, 캡 A, 그 다음에 컵, B 캡 A, 이렇게 되겠네? 이건 공집합이죠? 맞아? 그래서 네. B 캡 A가 되겠지? 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 4번 보세요. 4번 이걸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했는데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랬지? 네. 음,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대칭 차집합이니까 A-B는 A 캡 B의 여집합, B-A는 B 캡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자, 이거하고 이거는 공통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지? 전부 연산자가 같으니까 뭐 써도 돼? 결합법칙 써도 되죠? 네. 그럼 A 캡 B의 여집합 캡 B 캡 A의 여집합이니까 이게 공집합이지? 네. 그러면 다 공집합 되겠지? 교집합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네. 정리 적어주세요.
이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네. 원배 법칙, 드모르간 가로 풀고 집합의 연산 결합 법칙, 차집합 없애고 드모르간 쓰고 그다음에 분배 법칙, 그다음에 대칭 차집합. 근데 가운데가 교집합이니까 이렇게 쓰고 결합 법칙, 결합 법칙 쓰면 공집합이 나오죠. 알았어요. 자, 이 부분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선생님 같으면 서술형으로 낼 겁니다. 푸는 거, 아까 했던 거 중에서 뭐를 써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이렇게, 네, 어, 차집합을 없앤다, 가로를 푼다, 교환결합, 분배, 흡수 법칙 중에 뭐를 써야 되는지를 보는 거야. 맨 마지막에 호환관계를 이용해서 호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해줘야 됩니다. 해보세요.
다 했어요. 음,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공집합, 공집합? 아닙니다. 2번은 A, 캡, B, A cat B. 오케이. 자, 1번 볼까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써야지. cat B가 공통인수잖아. 그러니까 A 컵 B, A의 여집합, A 컵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cat B 이렇게 되지? 네, 그럼 A 컵 A의 여집합은 U지, U. 주아야, 그렇죠? 그럼 전체 집합하고 B하고 교집합을 하면 B가 되겠지? 네, 괜찮니? B가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을 분배해줘야죠? 그럼 A 캡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컵 A 캡 B지? 그럼 이건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A 캡 B만 남겠지? 이건 무슨 법칙? B가 두 번 쓰였으니까 흡수 법칙이죠? B지? 네, 그럼 앞에 거는 A 캡 B고, 뒤에 거는 캡 B죠? 네, 이렇게 되네. 이해 가죠? 그럼 뭐 B가 두 번 네, 뭐 해봐야 A 캡 B겠지? 네. 이렇게 되죠. 자, 66-2번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자, 1번 공식이 성립하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네. 좌변이 우변이 됨을 보여주는 거야. 항상 차집합을 먼저 없애는 거야. A 캡 B의 여집합 이렇게. 또 마이너스니까 캡 C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자, 연산자가 같으니까 분배법, 아니, 결합법칙 써도 되죠? A 캡 B의 여집합, 캡 C의 여집합 이렇게 해도 되겠네? 네. A 캡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B 컵 C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캡 여집합이니까 마이너스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좌변이 우변이 됨을 보여주는 거야. 네. 이해되죠? 자, 2번도 마찬가지. A 마이너스 B 캡 C의 여집합, 마이너스는 캡 C의 여집합.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 캡 뒤에 거 여집합하면 되죠? 여기는 B 캡 C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A 캡 이건 어떻게 되죠? 드모르 간의 법칙. B의 여집합 컵 C가 되죠? 네. 음. 자, 그러면 분배 법칙 써야 되죠? 그럼 A 캡 B의 여집합, 그 다음 컵 A 캡 C 이렇게 되겠네? 네. 근데 A 캡 B의 여집합은 A 마이너스 B죠? 네. 컵 A 캡 C 이렇게 좌변이 우변이 됨을 보여주면 되지? 네. 음. 좋아야 괜찮지? 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안 써도 돼? 네. 한번 써주세요. 항상 연산 순서를 지켜서. 다 했어요. 음,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이해가죠? 네. 이거 꼭 외워야 돼. 이 순서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과 호환 관계. 자, 1번, 제일 먼저 차집합을 없애는 거야. A-B는 A 캡 B의 여집합, 이렇게 고치는 거지. 그래서, 자, 맨 앞에 거는 A 캡 B의 여집합, 컵 A 캡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컵 B죠. 이게 A다, 이 말이잖아. 네. 근데 이거는 분배 법칙 써야죠. A 캡이 공통인수지. 네. 그리고 나머지 가로 안에 앞에 건 A의 여집합, 컵 B 이렇게 남지. 네. 자신과 자신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U가 되죠. 네. 그럼 A 캡 U니까 A만 남겠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거 전체는 A가 됩니다. 그럼 A 컵 B가 A가 되잖아. 네.
그러면 합집합을 했을 때 A가 나온 거니까 A가 크죠? B는 네.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한번 적어주세요. 연습 한번 해주세요. 다 했어요. 67-1번 똑같이 해보세요. 일 번 몇 번? 1번. 1번. 괜찮아? 네. 앞에 거 분배법칙 써야죠. 그럼 A 캡 B가 A니까 A가 작은 거지. 자, 67-2번. 다 했어요. 자, 괜찮아? 나와요? 네. 어, 넘어가도 됩니까? 네. 어,
자, 새롭게 약속된 집합의 연산, 이런 거를 수학에서는 이항연산이라고 합니다. 이항연산. 이항연산의 정의는 뭐냐면, 새로운, 새로운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셈이야. 이게 정의야. 출제자가 새로운 규칙을 정해줘. 그럼 그 규칙대로 푸세요. 그게 이항연산이야. 네, 자, 이런 건 있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자기가 규칙을 정해준 거야. 이런 네, 연산자를 만나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푸세요. 이런 뜻이야. 네, 그러면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럼 기억은 A 대신에 U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U,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집합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거의 여집합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A 대신에 네, U를 쓰고 B 대신에 공집합 쓰라는 얘기죠. 네, 그럼 이거는 U죠. 여집합하면 공집합이지. U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을 하니까 뭐가 돼? 공집합이 돼야죠. 그렇죠? 다시 네, 요거는 U야. 여집합은 공집합이야. U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을 했으니까 U가 되는 거 맞죠? 네,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요 연산 해줘야죠. 자, A 대신에 U를 쓰는 거지. U, 합집합, U, 그 다음에 A, 이거의 여집합, 이거죠? 네, U하고 A하고 합집합을 하면 U가 되지. 네, 여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지. U하고 공집합, 합집합을 하면 U가 돼야죠? 틀렸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 이건 어떻게 돼? A 컷 B, 이거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다시 여집합을 한 거죠? 네, 음. 그러면 각각을 부정하고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컵은 캡으로, 뒤에 거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네, 음. 자, 그러면 분배 법칙 하면 A의 여집합 캡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컵 A의 여집합 컵 B 이렇게 되겠네? 아, 캡 네, B구나, 캡 B. 캡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공집합이죠? 그럼 이거만 남죠? 이거는 B-A지? 이것도 네, 틀렸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 이렇게 집합의 연산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괜찮죠? 네. 아, 집합의 연산 되게 많지? 68-1번 해보세요.
3번, 알았어요? 3번, 3번. 자, 이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각각이 이렇게 곱하면 A 캡 B의 여집합, 커 B 캡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지? 그 공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앞에 건 A-B죠? 그러니까 A 세모 B는 A-B야. A-B. 이건 A- 공집합이라고. 그럼 A지? 이건 A-U야. 그럼 공집합이겠지? 이건 A-A의 여집합이야. 그럼 A가 돼야지? 공통된 게 없으니까. 네, 이해돼요? 이거는 A-B의 여집합이야. 이해되죠? 네, A-B의 여집합. 그럼 이거는 A 해 B가 되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A의 여집합 마이너스 B의 여집합이야. 그럼 A의 여집합 해 B가 되겠지? 그러면 네, B 마이너스 A가 되죠? 이거 B 네, 마이너스 A죠. 그치? 다 네, 성립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68-2번 해보세요.
개? 음, 몇 개? 네 개? 네, 음, 오케이. 괜찮아? 네, 음, 자,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대칭 차집합. 집합이 대칭으로 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야. 음. 자, 이걸 A, 이걸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A-B죠? 이 부분이 네, 뭐다? 이게 B-A죠? 네, 그렇죠. 그래서 A-B, 그 다음에 컵 B-A, 이 빗금친 부분은 뭐라고 한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특별한 기호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세모라고 할게요. 이런 걸 네, 뭐라고 하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주아야 괜찮지? 네, 자,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식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를 캡으로 붙이고 B 마이너스를 캡으로 붙이고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되지? 네, 대칭 차집합의 대표적인 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야.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빗금침법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대칭 차집합의 대표적인 식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차집합이 있으니까 A컵 B에다가 마이너스는 탭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해도 되지?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A컵 B에다가 가로를 풀면 드모르간의 법칙 써야 되죠? A의 여집합, 컵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식이 5가지야. 외워야 네,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의 성질. 자, 2번째, 성질. 대칭 차집합은 1번,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A 대칭 B나 B 대칭 A나 똑같다는 얘기야. 네, 2번,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이니까 연산제가 같아야죠. 3개를 대칭 차집합 했는데 앞에 거를 먼저 하고 뒤에 거를 하나, 뒤에 거를 먼저 하고 앞에 거를 하나 똑같다는 얘기야. 네, 그 다음에 3번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단 하나만 성립해요. A 대칭 B에다가 캡시야. 이럴 때만 성립합니다. 네, 분배니까 각각이 곱해줘야죠. 그럼 A 캡시 대칭 B 캡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요거만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 4번째, A하고 공집합하고 대칭차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네, 어떻게 푼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겁니다. A 컵 공집합에서 A 캣 공집합을 빼는 거야. 대칭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뺍니다. 이런 뜻이야. 네, 그럼 이거는 A죠. 이거는 공집합이지. 그럼 A 마이너스 공집합이니까 A가 되겠지? 네, 됐죠? 그 다음에 A하고
U하고 대칭 차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야. 합집합에서 U하고 교집합을 뺍니다.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합집합을 하면 U죠. 교집합을 하면 A지. 그럼 A의 여집합이 되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네, A의 여집합하고 대칭 차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합집합에서 A컵 A의 여집합에서 그 다음에 A캡 A의 여집합, 교집합을 뺀다 이런 뜻이야. 앞에 거는 U죠? 뒤에 거는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U가 되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A 대칭 B가 공집합이라는 건 무슨 얘기니? 이런 얘기야. A 대칭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합집합에서 A컵 B에서 A 캡 B를 뺀 게, 곱,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게 공집합입니다. 이 뜻이겠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 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게 공집합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는데 이게 어떻게 공집합이 나오니?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A 대칭 B가 교집합이다. 이 말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게 공집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집합이고 이것도 공집합이어야 되겠네? 네, 음, 다시 말하면 아니 다시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거는 빠르게 봅시다. 자, 대칭 차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다. 그럼 이거는 A-B 더 B-A가 공집합이다 이 뜻이지? 그렇죠? 대칭 차집합의 정의를 쓰면 그럼 네,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둘 다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A-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네, B-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네, 괜찮지?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란 뜻이 뭐야? A는 B란 얘기겠죠? 네, 이 뜻입니다. 자, 좀 적어주세요. 이게 대칭 차집합의 성질이야. 딱 넣어져 있어야 돼요.
다 했어요. 음,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대칭 차집합 매우 중요해요. 한 문제 나옵니다. 네,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거 딱 보면 대칭 차집합인지 알아야 돼.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자, 숙제는 루드 집합을 다 못했네. 두 번에 끝내기 어려워요. 집합. 많아, 넌. 두 개 했죠? 그 다음 또 두 개 숙제로 낼게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가졌습니다. 네.